자, 오늘의 주제는요. 부정맥 미리 대비하셨나요? 라고 합니다. 오늘 김성우 전문가님 모셨어요. 전문가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질문으로 이 주제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부정맥 미리 대비하셨어요가 주제인데 심장질환 쪽에 대한 그 이대질환으로 거의 보험을 들고 계시잖아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부정맥 보장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뭐 많이 없으신 거예요? 아마 예전에 가입하셨던 분, 또 요새 가입하신 분들도 사실은 그 심장질환 진단비를 가입을 했다고 해서 그 부정맥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그 보험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좀 있고요. 어떻게 그 담보가 돼 있는지를 좀 세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그 민차 아나운서 지금 추석 때요. 네. 그 추석을 기점으로 좀 날씨가 굉장히 좀 오. 아침 저녁으로 좀 어떻게 됐어요? 맞아요. 어제 저녁에는 좀 춥다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가 이런 혈관 질환, 특히 심혈관, 뇌혈관 네. 질환에 대한 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환절기에서는 바로 이 혈관 질환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은 부정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일단은 우리가 질병별로 그 병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사망을 많이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망이 과연 질병별로 어떤 것이 좀 많은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그 누가 뭐래도 이렇게 보시면 암이 압도적인 일입니다. 부동의 일이네요. 네, 부동의 일입니다. 그럼 암이 어찌됐든 제일 1위고요. 그 다음에는 이 심장 질환입니다. 네. 심장 질환. 그 다음에는 폐렴이고,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인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제가 이렇게 오늘 갖고 나오는 10가지 질환 중에서 1위서부터 이 4위까지가 차지하는 이 질환에 대한 사망률이 거의 한 7,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 네.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심장 질환은요, 사실 뇌혈관, 혈관 질환 하면은 우리가 보통 심장 질환하고 뇌혈관 질환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심장 질환하고 뇌혈관 질환에서 어떤 게 더 위험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뭐 이렇게 뭐 고부고부죠. 사실은 네. 꼭 그렇게 뭐 크기를 제할 수는 없지만 좀 깊숙하게 들어가면 심장 질환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저희가 뭐 대표적으로 무섭다는 이야기는 좀 자주 들었잖아요. 그러시죠. 뭐 최근에 환자가 뭐 더 많아지고 있거나 그럴까요? 그렇죠. 환자는 네. 좀 많아지는데요. 일단 심장 질환이 조금 더 위험한 이유는요. 네. 그 뇌혈관 질환은 일단 발병이 돼서 병원에 가더라도 금방 고치고 금방 이렇게 이 사망, 생명에랑 이렇게 그 지장하는 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심장 질환은요.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 온몸으로 가는 피가 멈춰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심장 질환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빨리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심장 질환의 그 그 환자 수를 한번 보면은요. 네. 해가 가면 갈수록 이 그 환자 수가 늘어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아시겠어요? 글쎄요. 일단 말씀 주신 게 일교차의 영향도 크게 받는 것 같기는 한데 요즘 들어서 왜 더 많아지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심혈관 질환은요, 기본적인 원인으로는 비만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습식관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서구화되는 어떠한 그걸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불포화 지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심혈관 질환, 그 다음에 또 흡연, 그 다음에 운동 부족 이런 현상으로 해서 이 심혈관 질환은 가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그러네요. 얘기죠. 뭐 패스트푸드도 많이 드시고 그렇습니다. 요즘 정말 배달 음식을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많이 시켜 드시고 운동은 또 못 하다 보니까 그럼 코로나 시대에 더 혈관 질환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종류가 어떻게 돼요? 그래요. 그 심혈관 질환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심혈관 질환에 대한 어떤 그 대표적인 그 질환으로 한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한번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일단 제일 그 우리가 그 혈관이 일단 혈전이라든가 어떤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혈전이 이렇게 막히 좁아지잖아요. 그리고 그 나이가 들고 이러다 보면은
그 죽상경으로 해서 혈액이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협신증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 협신증이 조금 그 심해지다 보면은 그 동맥경화가 발생하죠. 피가 딱딱하게 굳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혈관이 막히게 되죠. 그러면 심장으로 가는 혈액을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심장이 괴사가 일어나죠. 그게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또 그다음에 심부정증 같은 경우는 심부정증은 그 심장이 피를 내뿜고 다시 빨아들이고 이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그런 기능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또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부정맥인데요. 부정맥은 정상적으로 1분에 한 60에서 100회 정도를 맥박이 뛰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요. 빠르거나 또 느리거나 또 불규칙하게 돼가지고 상당히 몸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어떠한 그런 이 대표적인 이 4가지 질병이 있는데 제가 오늘 그 중에서도 이 부정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온몸에 피가 흐르는데 이 피가 흐르는 길에 문제가 생기면 뭐 이런저런 질병이 생길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종류가 이것저것 있다 보니까 뭐 어느 게 더 중요한지 잘 모르겠고 부정맥이라고 하셨죠. 부정맥 네네.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네네.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초반에 아까 그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지금 자기 보험에 나는 이거 돼 있을 텐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일단은 이 보험의 변천사를 보면은요. 예전에는 일단 심장질환은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만 거의 갖고 계시다가 최근에 들어서 그 보험에 진화를 함으로써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많이들 가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을 갖고 있으면 나 심장질환에서 100%를 보장을 받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시고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요, 또는 수술비는 말 그대로 그 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심부전이라든가 지금 오늘 얘기했던 부정맥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를 여러분들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2019년 심장질환 환자 수를 한번 보면은요. 허혈성 심장질환 전체 환자 중에서 한 56%가 허혈성 심장질환이고요. 네. 그 나머지 한 54% 정도는 허혈성 심장질환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타 심장질환인데요. 그러면 44%의 기타 심장질환 중에서도 또 그걸 좀 들어가 봤더니 부정맥이 한 25%가 되고요. 그다음에 심부정이 한 18%가 됩니다. 이게 두 가지만 합쳐도 한 43%가 되죠. 그 나머지가 한 기타고요. 그러면 부정맥 중에서도요. 또 한번 깊숙하게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네.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부정맥은 3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피가 그러니까 맥박이 빨리 뛰는 빅맥이 있고요. 아주 천천히 뛰는 서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규칙하게 뛰는 심방세동이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심방세동이 제일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빅맥 같은 경우도 한 11.9%, 그다음에 서맥은 35.6% 이렇게 해서 부정맥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표로 좀 알 수가 있고요. 심장질환 환자 수를 한번 보더라도요. 전체 환자 수가 180만 중에서도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 수가 100만이고요. 나머지 한 80만 명 정도가 이런 부정맥 내는 심부정증 환자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계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만 갖고 있으시다라고 하면 이 방송을 보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 부정맥이나 또는 심부정까지 포함하는 심장질환 진단비 또는 수술비를 준비하시는 게 좀 좋을 듯합니다. 그러네요. 제 생각에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도 가입돼 있으시면 다행일 것 같은데 거의 모든 시청자분들이 부정맥에 대한 진단비는 없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부정맥 혹시 나에게도 좀 증상이 있지 않을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부정맥을 좀 진단할 수 있는 뭐 종류가 어떻게 될까요? 네, 부정맥은요 우리가 크게 3가지로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코드별로 질병 코드별로 보면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크게 나눠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일단 3가지요. 처음에는요 분당 맥박의 횟수입니다. 그래서 보통인 사람들이 60회에서 100회 사이로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60회 미만으로 뛰는 거를 서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맥성 부정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피로감이라든가 호흡곤란 또는 갑자기 이렇게 실진한다거나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그 심방세동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불규칙하게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좀 일정하게 뛰어야 되는데 빨리 뛰었다가 좀 많이 뛰었다가 좀 늦게 뛰었다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뛰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지러움을 좀 동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맥박이 100회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심하게 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100회 이상으로 막 뛰다 보니까 가슴이 굉장히 두근거리고 흉통이 많습니다. 흉통이 이럴 경우가 있는데 이걸 빅맥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증상에 따라서 서맥, 심방세동, 빅맥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 증상에 따라서 또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은 좀 아실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부정맥이 진짜 흔한 것 같은데 요즘은 뭐 치료법도 많이 개발이 되고 좋아지고 네네. 있잖아요. 치료 방법도 다양해졌겠네요.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주 기초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빅맥 같은 경우는요. 그 심장 박동수가 100회가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병원에 가서 만약 빅맥 판정을 받으시면 약물 치료를 하거나 또 심한 경우에는 전기 충격 요법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서맥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맥박이 굉장히 늦게 뜨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맥박이 늦게 뛰면 기본적으로 그 심장의 피를 제대로 공급을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 심장비를 박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도 좀 할 수가 있는 어떤 그런 형태고요. 사실 심방세동 같은 경우는 증상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맥박이 좀 많이 뛰었다가 좀 늦게 뛰고 이러는 현상이 있는데요. 큰 지병이 아니라고 하면 좀 안정을 취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치료법은 없지만 혹시 또 이런 것들이 자주 온다 그러면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의 적당한 그 진단을 내려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럼 모두가 있어도 추가해야 되는 플랜이니까 두 가지를 좀 소개해 주실 거잖아요. 네네네. A사, B사 각각 어떻게 다를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 많은 회사들이 이런 그 심장질환 진단비에 대해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일단 두 개사만 제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사 같은 경우는요, 담보를 이렇게 부정맥만 딱 보장을 하는 어떤 그런 담보는 없고요. 또 어차피 보험을 준비를 할 때는 혈관 질환에 대한 대체적인 2대 진단을 전부 다 들어가서 보험을 구성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A사 같은 경우는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에다가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그 다음에 심내혈관 혈관 수술비를 각각 1,000만 원을 이렇게 놓았어요. 그러면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 같은 경우도 부정맥으로 만약에 수술을 받게 됐다, 심부전으로 수술 받게 됐다, 이런 것들을 다 보장을 받을 수 있겠죠. 반면에 B사 같은 경우는 심장질환 뇌혈관 진단비는 1,000만 원을 놓고요, 심장질환 진단비는 각각 1, 2, 3번으로 놓습니다. 자, 여기서 뇌혈관 질환 수술비도 들어있고 다른 것도 들어있는데 이렇게 이 B사 같은 경우는 심장질환 1, 2, 3번을 놓은 이유가요. 어떻게 돼 있냐면 심장질환 1번은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심장질환 진단비 2는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장질환 진단비 3는 바로 오늘 말씀드렸던 부정맥 진단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이렇게 아마 구성을 좀 A사, B사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저희가 뭐 추가를 하니까 기존 보험료에 더해야 되니까 비싸면 좀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얼마 정도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험료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한번 보시게 되면 A사 같은 경우는 최소 보험료가 3만 원이에요. 그리고 B사 같은 경우는 최소 보험료가 2만 원이고요. 그렇게 제가 오늘 제시했던 그 보험료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40대가 남성은 한 25,000원, 여성은 한 14,000원. 그다음 50대 같은 경우가 49,000원, 28,00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B사 같은 경우는 좀 보험료가 조금 높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21,000원에서 12,000원으로 좀 싸지만 50세 정도 되시는 분들은 5만원에서 48,000원으로 조금 높습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적당한 나에 맞는 어떤 보험사를 선택을 하셔서 좀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보험료도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되시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렇게 준비하시면 어떨까 하네요. 10,000원대도 있고 20,000원대도 있고 부담이 안 되니까 추가하기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 연령대가 다 다르니까 그렇죠. 추천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예, 그 연령대가 다르시지만 그 한 가지는요. 저 젊은 사람들은 B사를 선택을 하고요. 그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A사를 좀 선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요. 그 B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정맥이 온 다음에는요. 부정맥이 오고 그다음에 협신증이 오고 급성신경에서 오고 어떤 그런 단계적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부정맥이 온다라고 하면 B사 같은 경우는 그 부정맥 진단비를 받고 그다음에 또 협신증이 오더라도 또 그 심장질환 진단비 1, 2에서 이렇게 각각 단계별로 받을 수가 있는데 B사 같은 경우는 A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그렇게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쨌든 한 번 오면 뒤로 오는 확률이 그렇게 적으니까 그래도 보험료를 생각한다면 A사를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번 A사, B사 이렇게 추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